안녕하세요, 케이커 권종호입니다. 제가 가급적 사진 영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이 아니라면 리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정말 괜찮아 보이는 모니터의 광고를 받아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모니터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카메라 렌즈 리뷰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제가 맨날 새로운 카메라랑 렌즈 들고 출사 다니고 뭐 그런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상은 대부분은 어두컴컴한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영상 제작자가 되고 싶은데 혹은 유튜버를 시작해보고 싶은데 뭐부터 사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컴퓨터랑 모니터 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사진과 영상 컨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사람이라면 디스플레이의 퀄리티와 편의성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모니터를 산 게 한 3년 전쯤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모니터들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에 대해서 눈 가리고 귀 막고 가급적 안 보고 있었는데 벤큐에서 리뷰를 요청해주신 제품의 제품 페이지를 보니까 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리뷰를 해봅니다. 기술 발전이라는 게 정말 잠시 눈을 안 주면 순식간이네요. 우선 외관 및 디자인을 살펴보시죠. 무게는 스탠드까지 포함해서 8.4kg 정도로 고성능 모니터인 만큼 뭐 엄청 얇고 가볍고 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화이트 앤 메탈 컨셉으로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설치 및 조립 정말 간단한 편이고요. 앞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메탈 느낌의 회색 디자인이라서 맥북 등과 같은 노트북과 매치하기 좋고요. 뒤가 하얀색이라서 화이트 컨셉으로 데스크 테리어를 한다거나 하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스탠드는 15cm 정도 높이가 조절이 돼가지고 가동 범위가 좋은 편이고 뒷부분에는 라인 정리를 위한 후크도 있고요. 당연히 틸트 수입을 가능하고요. 세로로 피벗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 스탠드의 구성과 기능이 상당히 좋아요. 다만 배사홀이 이렇게 안쪽에 있어가지고 서드파티 스탠드라든가 암을 쓰는 사람들은 후면 디자인이 다소 아쉬울 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니터는 27인치의 5K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영상 하는 사람들이면 다들 감이 있으시겠지만 5K와 4K는 1K 차이라서 차이가 적은 게 아니에요. 5K는 4K의 한 1.5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모니터가 218ppi 정도 되는데 16인치 맥북이 3456, 2234 해상도에 254ppi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27인치의 4K 모니터가 163ppi 정도 돼요. 그래서 27인치 4K 모니터와 맥북 액정을 번갈아 가면서 보게 되면 이 PPI의 차이에서 오는 역체감이 꽤 심한 편인데 5K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맥북이랑 모니터를 번갈아 가면서 볼 때의 역체감도 상당히 적어진다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5K는 특히나 맥북 쓰는 사람들의 경우 예전부터 많이들 써왔어요. 맥북 전용 고급 모니터는 뭔가 브랜드만 바뀌어 왔을 뿐 5K가 국룰이었죠. 이게 5K가 뭐 정수 스케일링이 되는 해상도라 가지고 맥북의 자원을 좀 덜 낭비하기도 하고 그래픽도 좀 안 깨진다고 하던데 제가 예전에 이거 테스트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체감이 거의 안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뭐 아무튼 해상도도 어쨌든 4K에 비해서 훨씬 좋고요. 이론적으로 맥북에도 최적화되어서 자원 낭비를 적게 해주는 게 5K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용 모니터들은 대부분 LCD 패널을 채용합니다. 미니, LED, 로컬 디밍 같은 최고급의 진짜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는 뭐 그런 모니터가 아니라면 대부분 1000대1의 명암비 수준이에요. 저도 1000대1 명암비의 모니터를 아주 오랫동안 써왔고요. 솔직히 그냥 원래부터 그런 모니터를 써왔으니까 큰 문제가 된다고 느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맥북, 노트북이랑 듀얼 모니터로 활용을 하다 보면 이 맥북 화면의 명암비랑 이게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항상 이것도 역체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제가 되게 비싼 5K 1000대1 모니터를 쓰다가 지금 4K로 해상도를 내리면서까지 2000대1 모니터로 바꿨는데 이게 IPS 블랙이라는 기술을 쓰는 패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1000대1에서 2000대1만 되어도 체감이 정말 많이 듭니다. 맥북 화면이랑 모니터를 번갈아 가면서 봤을 때 역체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이 모니터도 IPS 블랙을 써가지고 2000대1의 명암비를 제공하고요. 이건 실제로 사용했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만족스럽고 쾌적한 경험이었습니다. 거기에 나노매트 패널이라는 걸 써가지고 빛 반사를 줄였다고 해요. 명암비를 2000대1로 유지하면서도 빛 반사를 상당히 억제했습니다. 사실 완전히 통제된 환경을 갖출 수 있다면 글레어 패널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밝은 사무실 환경에서 여러 명이 함께 일한다고 쳤을 때는 안티 글레어 패널이 압도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글레어 패널도 써봤고 OLED도 써보고 정말 별짓을 다 해봤는데 결국 작업 환경이 공동 작업 환경이다 보니까 안티 글레어 패널만 남기고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합을 갖춘 제품, 그러니까 5K의 안티글레어 패널에 2000대 1 명암비를 가진 제품이 제가 못 찾는 건지 검색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에서 가장 마음에 들고 자주 체감되는 부분도 이 부분이었습니다. 원래 쓰던 모니터가 너무 멀쩡한데 자꾸 이런 거 보면 모니터 바꾸고 싶네요. 네, 지금까지는 그냥 쉽게 체감되는 모니터의 스펙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일반적인 사용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사진 영상을 만드는 전문가들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스펙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만큼의 색공간을 지원하는지, 또 그리고 그 색의 정확도는 어떤지, 뭐 그런 거요. 우선 영상용 색공간의 새로운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색공간이죠. DCI P3를 98% 지원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대부분 sRGB를 기준으로 잡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굳이 당장 DCI P3를 위해 모니터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점점 대중들이 소비하는 기기들, 스마트폰도 그렇고 태블릿도 그렇고 맥북이나 TV 같은 것까지 DCI P3를 상당히 많이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그에 걸맞춰 가지고 넷플릭스 같은 OTT에서도 HDR 컨텐츠, 그러니까 DCI P3로 생산된 컨텐츠들을 제공하는 중이죠. 물론 아직 많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HDR 영상 업로드 그리고 시청을 다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DCI P3를 제대로 지원하는 모니터인가 하는 거는 체크해봐야 할 부분인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니터는 일단 한번 세팅하면 자주 바꾸는 장비가 아니니까 말이죠. 이 정도 전문가용 모니터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콘텐츠 트렌드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DCI P3의 콘텐츠들이 가지는 장점 같은 것들을 빠르게 파악해야 될 필요성 측면에서 DCI P3의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니터는 팩토리 캘리가 돼서 옵니다. 뭐 이 정도의 가격대의 모니터는 다 당연히 돼서 나오는 거지만, 근데 AQ 컬러라고 일반적인 팩토리 캘리브레이션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깐깐하게 검수했다고 해요. 델타 E 값도 2 이하로 맞춰주고 화면 밝기 균일도도 맞춰주고 하는데 그 REC 709 스펙도 2.4에 충실하게 맞추고, 근데 이 모든 것을 굉장히 빡빡하게 본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업계 표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면서도 필수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걸 빡빡하게 보겠다는 건 쉽게 말하면 기본기를 잡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기본기를 다 잘 잡아봤자 요거를 딱히 강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드는 노력 대비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신경 썼다고 힘줘서 말하고 있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실제 모니터 캘리 장비를 활용해서 측정을 해봐도 아주 정확하고요. 게다가 자체 AQ 컬러 파일럿이라고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일반적인 캘리브레이션 장비 전용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상당히 직관적이고 쓰기가 편리합니다. 솔직히 모니터 캘리는 상당히 중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킵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쉽게 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많은 분들이 모니터를 더 편하게 캘리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LCD 사양 덕분에 맥북과 색감을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M북 컬러 모드가 있는데, 보통 대부분 모니터들의 프리셋 색감이 그닥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모니터 기본 프리셋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편이지만 이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따로 캘리 장비가 없고 맥북을 쓰는 사람이라면 이 모드를 적극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외에 주요 스펙을 좀 더 말해보자면 최대 400니트의 밝기값 가집니다. 이 정도면 꽤나 밝은 사무실에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밝죠. 그리고 어도비 RGB는 88%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쇄 같은 것이 메인이시라면 딱 타겟팅에 맞을 제품은 아니에요. 8비트 플러스 FRC로 10비트의 컬러를 구현하는 것 같고요. 작업용 모니터인 만큼 5ms 응답 시간과 60Hz의 주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것을 하기에 적합한 모니터는 아니에요. 그리고 KVM 기능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윈도우랑 맥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좁은 책상에 윈도우용 키보드 마우스, 맥용 키보드 마우스를 놓기엔 힘들거든요. 스위치가 가능한 뭐 로지텍 키보드 마우스 같은 걸 쓰면 그나마 키보드 마우스 한 세트로 바꿔가면서 쓸 수 있긴 한데, 솔직히 그것도 귀찮고 딜레이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없는 키보드 마우스의 경우 사실상 맥과 윈도우를 오가는 것이 어렵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KVM 기능이 있다면 맥과 윈도우를 한 세트의 키보드 마우스로 사용하는 것이 아주 편리해집니다. 모니터를 맥북에 하나 연결하고 PC에 HDMI 라인과 USB를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모니터 하단에 보면 일반 USB 포트가 있는데 여기에 키보드와 마우스의 동글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KVM 전환 스위치만 딱 누르면 맥과 윈도우를 전환할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 키보드 마우스도 함께 전환이 돼요. 제가 집에서는 컴퓨터로는 게임하고 맥으로는 작업을 하거든요. 제 이런 상황 때문에 예전에 뱅큐한테 협찬받은 PD3206U
그 모델을 아직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진짜 모니터를 1년에도 3-4번씩 바꾸는 인간이었는데 그 모니터가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핫키퍽 때문입니다. 이게 볼륨 조절이나 백라이트 밝기 조절이라든가 메뉴 세팅 등도 다 이 핫키퍽으로 가능하고요. 모니터의 OSD를 조작하기에도 훨씬 쉬워져가지고 모니터의 다양한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돼요. 거기다가 여기에 KVM 전환 스위치를 할당할 수가 있는데 덕분에 맥과 윈도우 전환할 때 KVM 전환 버튼을 찾기 위해서 모니터 하단이나 뭐 후면 같은 데 보통 있단 말이에요. 그럼 더듬을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번 모델은 핫키퍽이 더 진화해가지고 무려 무선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진짜 무선의 쾌적함은 말로 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여러모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참고로 포트도 아주 잘 갖춰져 있는데 후면에는 HDMI 포트와 디스플레이 포트 그리고 썬더볼트 4 포트 2개와 일반 USB-C 포트가 있습니다. 썬더볼트 4는 90W의 충전도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맥북 연결해 뒀을 때 하드한 작업을 장시간 해도 아무 문제 없고요. 그리고 맥북 프로나 맥스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 듀얼 모니터를 썬더볼트 단자끼리만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는 데이지 체인 뭐 그런 것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단은 일반 USB-C 포트 3개 그리고 USB-C 포트 하나 그리고 헤드폰 잭이 있어요. KVM을 위해서 키보드 마우스 동글을 꽂기에도 좋고 다빈치 리졸브처럼 USB형 인증기를 꽂아주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품질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스피커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벤큐 PD2730S의 가격은 현재 국내 정가 기준 189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7인치 모니터라는 크기만 보면 상당히 비싸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사실 5K 해상도 전문가용 모니터라는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27인치 5K 해상도인 애플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냥 깡통 모델이랑 비교를 해봐도 가격이 더 저렴하고요. 빛 반사 억제 패널 그리고 높낮이 조절 스탠드를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에 포함을 하게 되면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물론 스튜디오 디스플레이가 최대 밝기가 더 높고요. 스피커도 더 좋고요. 내장 카메라도 있고요. 디자인도 뭐 취향이긴 하지만 이쁘고요. 더 우수한 부분도 확실히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근데 정확한 색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사진 영상 전문가나 디자이너한테는 워크플로우의 편의성 면에서 벤큐가 명암비가 2000대1로 더 좋고요. USB 포트의 구성과 숫자도 더 우수하고요. 게다가 KVM 기능과 무선 핫키퍽과 같은 편의 기능이 좋아가지고 맥과 PC 동시에 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더 탁월하고요. 장단점을 따져보고 가성비를 생각해보면 경쟁력이 진짜 좋죠. 게다가 맥북을 쓰시는 분들의 경우 애플을 제외한 다른 전문가용 5K 모니터들을 살펴보더라도 2000대1의 명암비를 보여주는 제품이 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재 4K의 2000대1 명암비를 가진 제품을 써요. 이게 잘 없어요. 5K의 2000대1 명암비 가진 모니터가 잘 없기 때문에 이게 제 생각에는 진짜 큰 경쟁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자체 프로그램으로 조작감 좋고 자체 캘리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 캘리도 쉽게 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최상급의 스펙과 사용 경험을 보여주는 모니터였고요. 전문가용 5K 모니터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OK컷 권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